안녕하십니까. 3급과 준상급 포함한 배정한자풀이 14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한테는요, 배정한자풀이가 확인학습을 풀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인학습을 통하지 않기 위한 가장 완벽한 한자의 이해, 바로 그것이 배정한자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외우십시오.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한테 확인학습은 누워서 떡 먹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글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자가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가로 세로를 나타내는 열십도 있고요. 그 다음 또 작을 요자처럼 생기니 거무련도 있고 점 두 개도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모양이냐?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나무 위에 벌려놓은 새 그물을 본따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새가 걸리도록 몰이한다고 그래서 지금 말로 말하면 뭐냐면 새 그물을 펼쳐놓고 그곳으로 새를 몰아간다고 해서 이것이 거느리다라는 뜻으로 거느릴 소리입니다. 그런데 거느리기 위해서 새가 이쪽 그물로 걸리게 하기 위해서 거느린 그 공에 비해서 너무 새가 비율이 적게 잡힌다 해서 이것을 비율률이라고도 합니다. 즉 거느릴 솔 비율률. 예를 들어 솔직하다, 비율, 능률 이럴 때는 이 율과 솔이라는 동시에 음가가 두 개로 나고 뜻도 둘로 나뉘는 그런 글자가 되겠죠. 이 거느릴 솔이라고도 하고 비율, 율이라고도 하는 이 글자는요,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냐고요? 그것만큼 음가가 완전히 다른 뜻으로 나기도 하고 뜻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이런 글자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뜻은 새를 몰아서 잡기 위한 새몰이, 그것을 거느리다 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기억을 한다면 거느린 힘에 비해서 잡은 비율이 너무 적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어떤 글자가 됐을까요? 같이 볼까요? 지금 보니까 언덕도 있고요, 그 다음 뒤져오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 한일도 있고, 날생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이곳은 낮을 저자의 낮은 형태의 변형이고, 이건 날생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낮은 곳에서 언덕처럼 혹같이 생기는 것, 그것이 뭐냐? 낮은 곳에서 언덕같이 쏙 올라온 부분이 생기면 그것은 높아 보이죠. 그래서 이게 높을융, 성할융자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산이 굉장히 높은 줄 알고 한국 사람들이 가보면 웬걸 작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태산주의가 조금 평야랍니다. 평야에서 조금 솟아 올라온 부분은 당연히 높아 보이죠. 그래서 높을융자입니다. 또 이 높은 융이라는 글자는 지각과 지각이 밀어서 올라온 부분이다 보니까 무언가 융성하게 활동한 에너지가 있다 해서 성할융자입니다. 우리가 종기도요, 몸에서 올라오면 그 주위에 병균이 생겨서 그것을 공격하는 균이 발달해서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할융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볼까요? 융성하다, 또 융숭하다, 융숭한 대접을 받다 할 때 이 융은 결국은 높을융, 성할융이라는 뜻이에요. 즉 낮은 곳에서 언덕처럼 볼록 올라오는 것은 성해 보이고 또 높아 보인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한자요, 이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서요, 우리가 입안이나 얼굴에 조그마한 뽀드락지가 나면 왜 그렇게 그게 커 보이게 또 크게 느껴집니까? 감각으로는요. 입에 어떤 아이들이 오라메디 좀 발라줘 하고 입을 벌려보면 정말 좁쌀만해요.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 입안 구멍 났다고 표현하더군요. 또 얼굴에 매끈하던 사람이 여드름 하나 나오면 왜 그렇게 그게 크게 느껴지든지 경험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예, 또 다른 글자 볼까요? 네, 이번 글자들 릉이라는 글자인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당연히 이것은 언덕이고요, 이것은 흙을 쌓아놓은 모양이고, 이것은 뭡니까? 그렇죠, 천천히 걸을 쇠자죠. 즉 무슨 얘기냐, 서서히 그 쌓아놓은 흙 같은 더미를 넘어야 할 언덕이라는 데서 이것은 언덕이요 무덤이다 해서 무덤능자, 언덕능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서서히 누구라도 언덕처럼 흙을 쌓아서
돌아가는 곳, 그것은 무덤이다 해서 무덤능, 언덕능. 우리 능비 그러면 무덤에 세운 비죠. 그 다음 능묘, 언덕처럼 생긴 무덤의 묘를 능묘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언덕능, 무덤능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요, 언덕처럼 무덤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년을 안 간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언덕처럼 생긴 무덤이나 언덕이나 고개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건너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걸을 쇠나 그런 어떤 부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사람이 무덤으로 가지 않고 살 수 있다면요, 흑토라는 글자가 무덤능이나 어디에도 그 흑이라는 글자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글자를 자세히 보면 흑토가 있거든요. 그것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요, 죽는다는 표현보다 돌아간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뭐죠? 다시 흑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네, 이번 글자도요, 계속해서 지금 언덕이라는 그 글자와 관계가 돼 있게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옷과 관계되어 있는 글자가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사실은 요 마을리자의 요 가운데 걸 빼고 보면 오드이자죠. 그 오드이자에 마을리자를 넣은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즉 뭐냐, 옷 안에 어떻게 가로 세로 짜여 있는 이음새의 모양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옷의 이음새는 옷의 안쪽에 있다는 데서 이것을 안리, 속리라는 글자예요. 우리 이면, 표리, 겉과 속이죠. 뇌리, 뇌 속을 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리자는 엄격히 따지면 여러분이 입는 옷은 박음질이 전부 안에 있잖아요. 이음새가 전부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더럽거나 또는 왠지 지저분한 것들을 안쪽에 넣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속리자는 그 안에 마을리가 결국은 이음새의 모양이었다는 것만 기억하신다면 속리 또는 안리라는 글자를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는, 이해를 충분히 여러분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한자는요, 이처럼 무언가 자기가 충분히 이해력을 가지고 있고 이해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자도 마찬가지죠. 이로울 리자 밑에 나무목. 즉 무슨 얘기냐, 나무 중에서 이롭게 하는 나무, 이렇게 이해하면 충분히 여러분은 벌써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고기에 체한대나 갈증에 좋은 약이 되기도 하고 사람에게 이로운 과일나무라는 데서 이것을 배나무다 해서 배나무 리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배나무라는 것은 결국은 고기를 먹고 체한다든 또는 갈증을 풀기 위해서 이롭게 됐든, 중요한 건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나무라는 데서 배나무라는 나무를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의 이해력입니다. 응용 단어를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응용 단어를 보니까 이화, 그렇죠? 백꽃을 이화라고 그러고, 돌이, 복숭아와 오얏나무, 배나무를 돌이라고 그러죠. 이처럼요, 한자는 그 당시의 이해력 선상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이해 한번 구해 볼까요? 이번 글자는 신리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게 집을 나타내고 이게 다시부 또는 돌아올 복자죠. 즉 무슨 얘기냐,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신는 것이 뭐죠? 그렇죠, 신이죠. 신을 신고 길을 따라 밟고 돌아오죠. 그래서 이것을 신리, 밟을리라고 합니다. 우리 이력서 할 때 이력은 뭐예요? 밟아 지내 내려온 것이 이력이죠. 이행하다, 실제로 밟아서 행동하다를 이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리, 밟을리는, 신은 밟기 위해서 신는 도구입니다. 결국은 원래 신해라고 해서 가죽해자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 신해자와 달리 이것은 그 모든 통틀은 신을 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력이라고 할 때는 신을 신고 뭐 밟아 지내온 내력이란 뜻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길 밟아 내려온 경험을 이력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네, 이력에 이력이 났나요? 여러분 자주 옮기지 마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아전리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원래 한일 그 밑에 있는 자는 역사사라는 글자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한결같이 역사, 즉 공정한 마음으로 역사를 기록하거나 법령을 지켜야 한다는 데서 이것은 그러한 사람들, 관리를 통틀어서 관리리 또는 아전이다 해서 아전리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우리 관리 또 이능, 관리들의 능력을 이능이라고 그러죠. 이속, 관리의 무리들을 이속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관리리자에는 한결같이 공평한 역사를 기록하거나 역사선상의 어떠한 법령을 지키는 사람, 이것이 관리요 아전이었단 얘기.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참 의문이 갈 때가 많아요. 공정하고 한결같은 역사성을 갖는다. 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다른 글자 볼까요? 이번 글자는 이웃할린, 이웃린자입니다. 같이 보죠. 지금 보면 이건 언덕이죠. 아까 제가 또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 글자 앞에 신방변을 넣어서 불쌍히 여길 련이라는 글자 기억합니까? 그러면 이 글자도 기억이 날 겁니다.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즉 무슨 얘기냐? 언덕을 넘어가지고 쌀을 서로 빌리고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한다는 데서 이것은 그 쌀을 빌릴 만한 사람은 이웃한테 빌리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웃린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 인근에 사는 아무개 할 때 이웃린자를 쓰고요. 인접해 있다 할 때 이웃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접하다라는 뜻의 이 린은 인으로 발음이 나지만 결국은 쌀을 빌려주고 구워줄 수 있는 또 구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이웃 사촌이란 말이죠. 급할 때는 사촌보다 이웃이 낫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마림이라는 글자네요. 같이 볼까요? 원래 이마림자의 이 신하시는 원래는 눈목의 변형 형태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몸을 구부린 형태죠. 사람이 몸을 구부리고 물건을 보기 위한 눈으로 자세히 보기 위해서 몸을 구부렸다는 데서 이건 물건 품자잖아요. 그 물건에 가까이 이른다 해서 이를 림 또는 다다를 임 또는 임할임이라는 글자가 됐습니다. 우리 임박하다, 임시정부 또는 임전부퇴, 임전, 전쟁에 임하다 할 때 임할임자예요. 결국은 이 앞에 신하신이 아니고 뭐다? 그렇죠. 눈목의 변형 형태다라는 것만 알면 이 글자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에게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요. 사람이 물건을 볼 때 물건에 다다르게 이렇게 눈을 가까이 가죠. 그것이 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다를 임, 임할 임자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삼마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즉 이게 집이고요. 집 안에 나무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 나뭇가지나 껍질을 이렇게 떨어뜨려 놨죠. 무슨 얘기냐면 집에 숲처럼 쌓아 껍질을 벗겨 배를 짜는 도구로 되는 그것이 뭐냐? 삼이었다 해서 삼마자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쓰는 이 삼껍질은요. 우리 삼배 옷을 입을 때 해 입는 그런 껍질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약, 마피할 때는 전부 다 이 삼마자입니다. 결국은요. 삼껍질은 배틀로 위에다 놓고서 짜는 그 삼배 옷의 그 원료가 되는 거죠. 그것을 집안에다가 푹 삶아가지고 세워놔서 그 껍질을 벗겼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볼까요? 그런데 왜 연예인들은 그 껍질을 그렇게 먹어대려고 대마초를 피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예, 또 다른 글자 볼까요? 삼마자 밑에 돌석. 즉 무슨 얘기냐? 삼을 돌에 찧어서 부드럽게 다듬는다. 그것은 당연히 배를 짜기 위해서는 삼껍질을 돌에다 찧어가지고서 그걸 벗기고 그걸 가늘게 찢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갈마자입니다. 삼껍질을 돌에 찧어 부드럽게 다듬는다 해서 갈마자. 우리 마멸 또 탕마 갈고 쪼우는 걸 탕마라고 그러죠. 연마할 때도 마가 당연히 이 갈마자입니다. 간다 그러는 건 뭔가 더 곱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공을 마라고 그러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막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원래 말막자는 이렇게 풀과 풀숲에 해가 지는 모양입니다. 즉 이것도 풀이고 이것도 풀이고 해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해가 서쪽 지평선 풀 속으로 이렇게 가려져 없어진다는 데서 해가 떨어지면 모든 사물이 없어져 보이죠. 그래서 없을 막, 말막이라는 글자입니다. 나중엔 안일막이라는 뜻도 쓰이죠. 우리 막중하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얘기고, 막역한 사회, 이것보다 가까운 거스름이 없는 친구죠. 막론하다,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해가 풀숲으로 사라지면 모든 사물의 모양은 없어진다 해서 없어질 막, 말막 이런 뜻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막자가 들어간 것 대부분 해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번 글자는 장막막이라는 휘장막이라는 글자인데 같이 보죠. 즉 무슨 얘기냐면 같이 볼까요? 즉 이게 말막이라는 글자고 이게 천이죠. 수건, 천으로 위를 덮어 햇빛을 가린다는 데서 이게 햇빛이 서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을 사용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뭐냐, 장막이다 해서 장막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햇빛이 사라지는 막이고 그 다음에 이게 천이니까 천을 통해서 햇빛을 사라지게 하는 건 장막이요, 장막막, 휘장막. 우리 막사, 음막의 여왕 할 때 음막, 그 다음 막후, 네, 배우 드이를 막후라고 그러죠. 이처럼요, 장막막, 휘장막 할 때도 말막, 안일막자가 들어간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볼까요? 이번 글자도 말막자가 들어갔네요. 같이 보죠. 삼수변 옆에 말막, 뭔가 이야기가 되려고 그러죠. 같이 볼까요? 물이 없다. 이게 없을 막이고 안일막이니까 물이 없는 곳이 뭐냐? 사막이요. 그 사막은 끝이 없다 그래서 아득할 막자입니다. 사막막, 아득할 막. 우리 막막하다 할 때는 아득할 막자죠. 사막할 때는 이게 당연히 사막막자입니다. 결국은 물이 없어서 생긴 곳이 사막이란 얘기예요. 사막막, 아득할 막.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은 이 글자 충분히 외운 게 되겠죠. 결국은요, 말막자가 많은 것을, 새로운 글자들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볼까요? 네, 이번 시간의 마지막 글자죠. 같이 보도록 하죠. 해일 옆에 면할면, 즉 무슨 얘기냐, 해가 서산으로 쏙 들어가서 햇빛을 면하게 되는 그런 계절, 그런 시기가 언제냐, 저녁이다 해서 저녁만. 또 저녁은 왜 그렇게 늦게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늦을만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년, 만추, 만성,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해서 늦을만자, 그럴 때 늦을만, 이룰성자를 쓰겠죠. 네, 중요한 건 뭐예요? 해가 서산으로 저문다 해서 저녁, 또 저녁은 늦다 해서 늦을만, 이런 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리는 사람한테는요, 1초도 늦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있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